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올 3월기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나 수도권이요. 뭐 지방은 아닙니다만 서울 수도권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들 뭐 기절을 할 정도로 뭐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세계 시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오른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게 이제 홍콩, 캐나다 찍고 뉴질랜드로 갔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왜 올랐는지 한번 외신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뉴질랜드 정부가 선진국들 중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자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 자국민들의 주택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기사 보신 것처럼 최근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중국 분들이 가는 데마다 뭐 면세점 이런 데 가서 쇼핑하는 거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그 비싼 명품들을 이렇게 걷어가시던데 단위가 다르죠. 네. 뭐 단위가 다르죠. 주택 부동산도 이렇게 걷어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뉴질랜드로 이렇게 집중한 것 같은데 이 뉴질랜드 가기 전에 그동안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지금 그 중국 분들이 가서 많이 올려놓으셨죠? 어디 그렇게 됐나요? 아니 제가 볼 때 뭐 멀리 찾아볼 것 없이 우리 국내 제주도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제주도 실제로 그렇죠. 중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쇼핑이라고 이야기가 표현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주택들을 갖다가 뭐 묻지마식으로 해서 사들이는 그런 그러니까 경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흥정도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네, 다 주고 그렇습니다. 사버리는 제가 거예요. 듣기로도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실제로 주택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당히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금들이 영구적으로 그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머물렀다가 충분한 차익을 실현하고는 빠져나가는 치고 빠지기식의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만일에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은 말 그대로 버블 현상을 보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 있어서 들어왔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발이 또 난개발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황폐화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국 자금이 우리 국내의 경우에서 제주도에서 육지로 또 상륙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는 가운데 과거에 일본인들이 어떤 충분한 어떤 국가의 경제력이 막강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사실 섭렵하듯이 쇼핑했던 그런 지역을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록펠러 센터에서 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의 지금 현재 경제 상승력이나 힘들을 감안할 때는 해당되는 지역의 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구매에 있어서 어떤 그 영향력을 갖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아마도 저는 뭐 북극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들의 자금력을 단순히 외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별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게 치고 빠지기 식의 투기라는 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들어가서 장기 보유할 생각들이 아닌 자금들도 많다. 네. 다른 데는 지금 어디가 그렇게 또
못하겠나요? 약간 버전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요. 네. 홍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본격적인 어떤 중국 사람 오지 말라 그러죠. 예, 거기. 본토 사람들의 어떤 자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홍콩을 가끔 가보면 그 아파트를 새로 이제 짓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 그 도심에 네. 근데 임대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네. 아시아권에서 아마 제곱미터당 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의외로 홍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거용 어떤 뭐 콘도 그쪽에서 이제 콘도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 보면 네. 그 단위 면적당의 유니트당 면적들이 굉장히 뭐 5평, 6평밖에 안 되는 것들을 네. 짓는데 그 5평, 6평밖에 안 되는 게 10억, 20억 한단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평당 뭐 1억 얘기가 하는데 이게 네. 아니라 평당 뭐 3억 가까이, 4억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어서요. 근데 사실은 그런 영향을 끼쳤던 것들은 아마 본토에 있는 분들의 본토 자금이죠. 예, 자금들이 아마 다 그렇게까지 견인을 시켜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 거렸던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처음 투자한 게 일본의 홋카이도 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미국으로 건너가서 카나다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뉴질랜드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식으로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제가 그 지금 현재 부동산 학교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주대학의 그 뭐 교수한테 제가 제주도 토지의 외국인 소유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써보라 그래서 쓴 적이 있어요. 그 당시 2004년도 기준으로 제주도의 전체 토지의 0.58%가 외국에 넘어갔는데 당시에는 그 0.58% 중에서 60, 70% 정도가 일본과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난해 그 교수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역전됐습니다. 지금 투자 안 한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땅의 그 외국인 토지 소유권의 60%가 중국 사람이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일단 돈이 된다든지 또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일단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디는 이제 이렇게 그 뭐 규제도 하고 네. 뭐 캐나다도 주택구입세 매겼잖아요. 외국인들에 네.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하도 거래 문제 못 하겠습니다. 홋카이도 네, 쪽에는. 하도 문제 생각 그러곤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뭐 우리 땅 샀다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주도는 우리 땅이고 여전히 그 돈 갖고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그거는 좀 네. 이제 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제 개발 사업에 총 유입된 자금이 한 21조 원 정도 중국계 자금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도 부동산 가격을 많이 띄워놨지 않습니까? 올려놨죠. 네, 올려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올라간 부동산 가격과 거기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 일본이 전 세계를 사들였듯이 한국도 한때는 또 외국 부동산에 많이 그렇죠. 투자를 하지 많이 않았습니까? 샀죠. 네. 지금 중국이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중국이 끝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인도가 떠오른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저는 흐름이라고 보고 네. 거기에 이제 내면에 본다라면 이제 자금 회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속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르는 자금을 도피하기 위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고 그 자체는 이제 외국에서의 어떤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것보다는 중국 본토 내에서 어떤 규제 강화과 자금 이탈을 억제하는 쪽으로 강화가 된다라면 이제 중국의 어떤 부동산 사재기는 이제 열풍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으로 한대요. 그래서 어차피 소용 없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을 외국에서 보내는 걸 안 받는 나라는 지금 미국만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도 비트코인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코노미스트에서 예. 많이 90% 이상이 지금 버블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한번 사볼까 고민 중인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뭐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격 부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네. 민간 택지까지 적용되는 상황들이고 네. 기존 주택에 있어서도 하여튼 재건축 등을 규제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막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자금의 그 거대한 어떤 중국 자금들로 보기에는 굉장히 먹기 좋은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 좋은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탄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뭔가 정책 변화에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히려 미리 가격을 올려버리자. 아, 이거 좀 아니 사실은 저는 뭐 캐나다는 세금 때렸고 뭐 일본 홋카이도는 못 사게 했다 그랬잖아요. 뉴질랜드 지금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저는 중국 사람들의 제주도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규제를 풀고 매도 가격은 얼마에 샀든 간에 평당 1,000원에 팔아라. 규제 묶어버리면 우리 이익 보고 좋을 텐데. 자, 넘어가세요.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이게 해외 주택을 이렇게 자꾸 매입하는 이유가 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까 우리 이 소장님은 이제 그 자금의 재산의 해외 도피의 목적을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예. 첨언을 한다라면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F2과 F3 영주권 제도를 주면서 이제 5억 이상의 어떤 관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택을 한 투자 이민 유치를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저조한 걸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영주권을 줌으로 인해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어떤 이제 그런 부작용이 최근에 있었다라는 게 어떤 지적사항으로 이제 대두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어떤 외국계 자본들의 어떤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고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퍼주기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이번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 같은 경우도 네. 그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세 회피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의 어떤 우리가 이 부동산 정책에 따르는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정당한 자본은 유치하고 네. 그 유치한 자본에 따르는 정당한 과세와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하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체력 자체가 탄탄한 편이 못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 자금이 하나의 투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식으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관련되는 지역들이 요동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전 세계 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중단의 사업 계획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서울의 상암 지역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고층 빌딩 부분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사업성 부분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서 전혀 투자 세력들이 없는 가운데 중국에서 사업 자금들을 앞세워서 일종의 어떤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소식을 갖다 호재로 믿고 또 상당 부분에 우리 국내 자금들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에서 결국은 일종의 일부긴 하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에 교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자금의 부분들에서 외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또 그걸 또 환영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국내 시장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라면 그 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치나 어떤 시스템은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전혀 제 질문의 답이 아니라 딴 답을 하셔가지고 이거 이 저기 뒤에 가서 답할 거를 다 미리 답을 하셨어. 중국 사람들이 왜 해외 부동산을 이렇게 사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줘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그 투자하는 거는 그 일단 뭐 완전 소유권을 주는 나라로 갑니다 대부분. 네. 불완전 소유권은 안 갑니다. 우리나라 완전 소유권 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투자하는 거는 딱 매각 차익입니다. 캐피탈 게인입니다. 예, 임대료 받고도 투자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투자 그 기간이 짧습니다. 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두성기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외국인 투자법인이 투자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그 차익을 먹고 나가거든요. 장기적 투자가 아니고 단기적 투자입니다.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뭐 빠르게 뭐 이익을 바라보고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지금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재산의 해외 도피. 그건 좀 장기로 가겠죠. 재산의 해외 도피니까. 또 하나는 투기성 자금, 단기 투기 자금. 다른 이유는 없나요? 뭐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어떤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역시 매입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들은 사실 아시아권에서 그 우리나라 그 투자 자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투자 자본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100% 완전 소유권이 되는 나라가 사실 몇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지역들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지역적 포트폴리오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럴 수도 생각들도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제 의견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샹하이에 볼 일이 있어서 좀 갔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지역에 이제 부동산 있는데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게 되잖아요. 봤더니 이게 집 같지도 않은 게 몇십억씩 가더라고요. 뭐 봤더니 뭐 60억씩 가고 막 이래요. 조그만 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보다 한국 집 보면 싸 보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싸? 그거 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싸? 정말 너무 싸 보이잖아요. 여기 싸서 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말. 그 상하이가 인구가 한 2,700만 가까이 됩니다. 네. 제가 그 교통대학하고 이제 MOU를 해서 매년 제가 중국 상하이를 가는데 네. 상하이의 그 푸동지구 같은 경우는 장당이 보이는 지역은 뭐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약간 160억 정도 가고요.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보다 조금 셉니다. 3.3제곱미터당 한 4,000에서 4,500 정도 가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쭉 한번 돌아보고 왔어요. 조사하고 왔는데 하나 갖고 계신 건 아니고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상하이나 뭐 이 그 베이징이나 또는 텐진 같은 데 가서 조사해 보면 특히 유독 상하이가 높은 이유는 경제적 소득 수준이 높아요. 일단. 높죠. 네. 네.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이 그 우리만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올랐잖아요. 오른 게 호주 제일 먼저 올랐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올라가지고 뭐 금리 인상까지 했고 독일 무지하게 뛰었고. 그다음에 미국도 뭐 상당히 많은 지역이 다 뛰었고. 지금도 오르고 있죠. 네, 아직도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뉴질랜드도 지금 거기에 그 합류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버블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마 국내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네. 얼마 전에도 뭐 취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세계에서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회복되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주택의 구매력과 맞물려서 실제로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언급하신 그런 도시들과 함께 영국도 지금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던 많이 것으로 올랐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로 해서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충분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극복으로 인해서 더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으로 눌러놓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본다면은 주변의 그 가격 상승 부분이 우리와 비추어서 볼 때 우리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정부가 너무 인위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회복의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내에 급박하게 많이 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버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다만 이제 향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공 교수님. 네. 어디든지 집값이 오르면 가격차 따라 오르잖아요. 그렇죠. 안 오르는 나라 없어요. 사실은 모기지가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든. 주택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네. 다운페이로 사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로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산단 말이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80% 90% 융자를 또 그렇죠. 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걸 그거 잡기 위해서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출도 내놓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연말까지 뭐 1,400조 정도 넘는 가계부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750조 정도가 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뭐 대충 한 절반 네, 정도 네, 보면 절반 딱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다중채무자나 또는 변동금리가 문제지 네. 장기대출 같은 경우 고정대출 같은 경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 올라갈 때 주택 구매력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좋지만 주택 시장이나 또는 경기를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전 세계가 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약간만이라도 충격이 오면 또다시 금융위기 한번 오는 거죠. 그렇죠.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된 사태가 약 6,100억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전 세계를 강타했다가 경제 침체가 된 게
이제 막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가 이제 가격 상승세를 타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마 주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뉴질랜드 이번에 뭐 사면 안 돼 이러고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효과가 좀 있겠어요? 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요를 차단시켜버렸으니까. 먼저 선 투자하신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면 안 돼 이러면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 빠져나온다라면 충분히 투자 이익이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된다 그래도 안정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안정이 되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세금 때려도 안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사실은 우리도 아까 이게 두 박사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주도의 그 중국인 그 영주권 그거 주면서 부동산을 이렇게 막 살 수 있게 한 게 제주도민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를 손질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제주도에서 그런 자성론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뉴질랜드 대책이 이런 대책들이 효과가 보인다, 뭐 어떤 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대책을 필요할 때는 좀 도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외국인 뭐 토지에 관련되는 법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확대시켜 놓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문호를 개방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 법을 제정할 때와 그 이후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는 중국인들이 국내에 사실은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제도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을 때는 아까 말도 상당히 그 부분들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그런 이익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인들의 이런 쪽으로 사실은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국내의 정당한 이익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제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육지에 전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선례로서 잘 그 부분들 갖다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지금 외환 보유도 충분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부분은 다시 다른 투자 유입과 달리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평가하면서 조금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공 교수님,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 부동산 투자 못하게 양도세, 뭐 중과 등등 온갖 종류에 다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국인한테 똑같이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외국인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영주권 주는 곳이 5곳이 있거든요. 인천 경제자유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 여수, 그다음에 동부산, 제주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평창도 거의 없고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천은 전부 다가 5억 원 이상만 투자하면 이제 5년만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데 인천만 7억이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5억으로 낮췄어요. 투자자가 없어서.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양수 교수가 얘기했던 그 청라지구의 웰카운티 아파트가 118가구가 미분양 났는데 제가 심사를 했었어요. 중국 사람들만 팔자.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를 하기 위해서 사거나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 투기 수요가 아닌가. 매각 차익만 보고 들어왔다 나가는 거지. 투자해서 5년 동안 있다 영주권 달라고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그 집이 필요해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지금 없앴지만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이런 것들을 해주되 단기 투기로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우리 부동산 투기범 잡잖아요. 갭투자도 잡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똑같이 제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바람직할 수 있죠. 그게 적용이 되면 애초부터 안 오겠죠. 안 오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세제 혜택이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 부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인센티브인데 이제 그 인센티브를 싹 제거해 놨을 때는 네.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할 사람 들어오지 말고. 그렇다면 장기- 한국이라는 이 투자처가 네.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만 들어와라는 거죠. 지금 온 나라가 다 온 세계가 다 중국 때문에 문제니 홍콩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사람 제발 오지 말라고.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중국인 투자가 효과를 발휘한 것은 사실 제주도밖에 없거든요. 네, 네. 제주도밖에 없고 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다 그래서 알펜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거를 오랫동안 팔으려고 했지만 전혀 팔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네. 아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좀 제주도에 국한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면세점 운영이라든지 상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소량으로 구매하는 정도가 이제 다라고 보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지나친 규제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싹 제거해 버린다라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그런데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